자, 머스크하고 바이든의 질긴 인연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바이든이 어제 이제 고별사를 했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 또 머스크 사이버 트럭이 제외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36 3,600조 여기 다 보조금이 나왔는데 여기 또 사이버 트럭이 제외됐다는 기사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주는데. 근데 사실 머스크와 바이든은 사실 질긴 인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머스크 세이 바이든 뭐 요 정책 EV 정책이 뭐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기차 확대 목표란 머스크가 사실은 계속 이 머스크가 이제 그 바이든의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계속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이 사실은 있을 동안 머스크는 계속 소외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그 선거운동 때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골라서 100만 달러씩 주고 뭐 이랬던 선거운동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그 정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조 바이든이 전기차 확대를 정책을 목표로 했지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소외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둘이 악연입니다. 그러니까 왜 악연인지는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은 노조 우선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노조를 경외시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조화된 기업을 우선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조직하지 않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차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일론 머스크처럼 전통차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만 만드는 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 제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있어야 이게 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일론 머스크는 효율화만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를 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은.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효율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관리하는데 전기차 전환이 모든 제조업체, 노동자, 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예, 환경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노동자 중심의 경제 회복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이 전통적인 자동차는 노조 및 노동제 기반에는 강화에는 도움이 되는데 전기차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일론 머스크는 종종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을 비꼽니다. 예,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왜냐하면 그 바이든이 테슬라를 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는 바이든을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에서 리더를 잡았지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다른 전통 자동차와 테슬라가 이제 경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머스크가 압도적인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이든은 이 테슬라가 너무 개인기에 의존한다고 약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기반의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머스크의 어떤 회사들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서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제 기업 운영 철학이나 생산성 비용,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것이 이제 서로가 계속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그 부자하고 이제 어떤 그 정치적 철학이 서로가 아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정통차에서는 서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안 맞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계속 안 맞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가 안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왜 노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노조는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우열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머스크는 노조 존재가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져야 한다고 늘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인제 도입을 하거나 인제 생산성을 예를 들면 노조 계약으로 인원들이 유연하게 배치를 하거나 신속하게 어떻게 인제 배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높은 임금이나 인제 복지 혜택을 요구해서 인제 기업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는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자본이나 필요한 산업으로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인제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인제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는데 노조가 중간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거는 인제 뭐 일론 머스크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조 자체가 또 관료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노조가 사실은 관료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직원이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 사람들이 관료가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스크가 옛날에 경험적으로 과거의 업계를 볼 때 노조가 회사의 파산이나 경영의 위기를 자신들이 볼 때는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을 때 볼 때 자기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업계 평균 이상의 인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은 노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볼 때 자기는 필요 없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는 성공 비결이 노조가 아니라 빠른 자율성과 빠른 혁신에 있기 때문에 노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이런 빠른 직원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노조 설립 초기에 요런 부분에서 인제 있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자신은 노조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 오히려 노조를 가입한다고 하면 인제 그런 부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복지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자신이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인제 자신이 뜻을 정확하게 하고 요게 인제 있기 때문에 바이든하고 서로 인제 뜻이 안 맞고 철학이 안 맞는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인제 질긴 인연이 됐다는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